반갑습니다. 사무님 먼저 경제입니다. 우리 수능 완성 14강 복지제도가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도표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여기 도표가 도표 세문항 중에서 가장 어려울 걸로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얘가 진정한 이제 킬러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능 완성 새끼들이 도표나 좀 넣어놓지. 봐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특징을 왜 갖다 놓은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다 개념이야. 이 근로장려세제 안 나오잖아. 이거 왜 넣어요? 이거 왜 넣어? 어? 이 뭐야? 이거 교주의생, 이거 17년도, 18년도에나 내던 거를 왜 내고 있어? 이런 거나 내지. 사실 얘도 요즘 수능에 맞지 않아요. 요즘에는 가중평균 쓰는 것보다 벤 다이어그램 활용해서 중복수급자, 비수급자 판단하는 게 더 많이 나오지. 안 나오잖아. 이게 뭐야? 이 문제밖에 풀 게 없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 풀 겁니다. 라고 하면 안 되죠. 다 풀어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출제하신 분들, 도표가 내기가 어렵죠. 그죠? 그럼 그 돈을 받고 내시면 안 되지. 어? 차라리 나를 갖다 넣어놔봐. 내가 짱짱한 도표 문제 12개 내줄게요. EBS 관계자분들, 저를 고용하세요. 내 해설도 찍어줄게. 월급만 좀 많이 주시면 돼. 우리 그래서 주요 기출부터 볼 거고요. 얘는 23년도 10월 학평인데 문제가 굉장히 좋아요. 뭐가 좋냐면은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좋아.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이제 좌지우지 되는데, 우리 A, B부터 한번 찾아줘 볼게요. 자, A 보시면은 노령장애 사망 시 본인 또는 유족에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 얘가 사회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중 봐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런 표현 나오면은 부조예요. 그래서 A가 보험, 이제 B가 부조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이 문제는 20년과 21년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A가 보험이니까 이제 보험 부조 순서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A 수급자 중 B 수급자니까 보험분의 부조, 얘를 부조분의 보험,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이 문제를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줄게. 자, A 수급자 중 B 수급자의 비율이잖아. 그럼 보험 수급자 얘네 중에 얘네 중에 요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서 부조도 받는 인구는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해석할 때는 보험분의 중복수급자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이게 이제 잘 납득이 안 된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너네 학교에 1반부터 4반까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안경을 쓴 애가 10명, 20명, 15명, 12명,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 근데 이제 모든 반은 30명씩이에요. 근데 내가 일반 학생 중에 안경을 쓴 사람의 비율이 몇 퍼센트냐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3분의 1이다 라고 할 거잖아. 그건 잘하잖아. 그게 똑같은 거야. 너네가 보험분의 부조를 했으면은 일반 학생 중에 안경 쓴 사람이 몇 명이야? 그러면은 일반 학생 30명 중에 안경 쓴 사람이 다 더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맞춤형 이해. 방금 살짝 현타가 왔어요. 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지?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우리 각주를 보면은 갑 지역 인구는 100만 명으로 일정하고, 갑 지역 인구 중 상호부조의 원리, 보험이죠. 보험에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20%래. 그럼 봐봐. 보험 20% 중에 중복수급자의 비율이
20은 5분의 1이죠. 그러면 중복수급자가 4라는 거잖아. 이제 중복수급자 여기가 4가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보험이 16이 돼야 보험 수급자를 다 둬서 20이 되는 거지. 반대로 B 수급자 중에, 얘는 이제 부조 수급자 중에 중복 수급자가 돼야 되는데, 저희 부조 수급자 모르죠? 그럼 부조분해 중복 수급자 4가 25는 4분의 1이잖아. 어? 그러면은 얘 곱하기 4 했으니까 4 해주면은 부조가 총 16가구여야 되는데 이미 4가구가 부조니까 나머지 12가구가 부조고, 이 나라는 100만 명이라 그랬는데 이거 지금 셋 다 더하면은 32잖아. 그럼 나머지 68가구가 비수급자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21년도 해볼게. 이번에는 보험 수급자 20% 중에 중복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5는 우리 20분의 7이거든? 그럼 중복이 7이죠. 그러면 보험만 받는 게 13이어야 보험 수급자가 다 20명이 되는 거고, 그럼 이번에는 중복 수급자를 알기 때문에 우리 부조분의 중복 수급자 7이 28은 25분의 7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카카오톡 채널에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 계산을 너무 잘하세요 막 이러는 거야. 칭찬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근데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처럼 계산을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계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암산을 하시면은 우리는 그걸 못 따라간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암산을 빨리 하는 팁을 내놔라 그런 거죠. 암산을 빨리 하는 팁 같은 건 없어요. 하다 보면은 그냥 수치가 딱딱 보이는 거고, 굳이 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4의 배수랑 그 다음에 5의 배수, 그 다음에 이제 100의 약수 정도는 바로바로 튀어나올 만큼 해야지. 그죠? 제가 72는 4 곱하기 몇이야? 4 곱하기 18이죠. 그죠? 이 정도는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제 굳이 팁을 주자면 4의 배수, 5의 배수, 그 다음에 10의 100의 약수 정도는, 이 정도는 우리 지금 19세, 20세잖아. 그죠? 이 정도는 이제 좀 이제 할 줄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분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있어. 8분의 1. 8분의 1 소수로 몇이야? 몰라요? 그래, 12.5. 그러면은 62.5는 8분의 5. 이거 바로 알아요. 62.5가 뭐야? 50 더하기 12.5잖아. 2분의 1이니까 8분의 4고 8분의 1이죠. 이 정도는 아셔야지. 왜 이렇게 놀래? 나는 이제 이 정도도 못할 줄 알았어? 문돌이라서? 이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얘도 4 곱하기 8이잖아. 4 곱하기 7이죠. 4 곱하기 7. 현우진 될 뻔했네. 4 곱하기 7이죠. 그래서 25는 7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좋아해? 그래. 아무튼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조가 총 25가 돼야 되는데 이미 7이 있으니까 나머지가 이제 18이죠. 얘도 다 더해보시면은 20에 18이니까 38이잖아. 그럼 나머지 62가 이제 비수급자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가구수가 100만 가구를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 비율을 바로 가구수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1번부터 볼게요. 20년에 수익자 부담을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 이게 보험이죠. 20년에 이제 보험 수급자가 20인데 그렇지 않은 제도. 나는 이게 진짜 의문이거든. 평가원장님 이거 보고 계시면은 답변을 좀 해보세요. 그렇지 않은 제도가, 이건 이제 부조죠, 부조. 아직 의문 없어요.
부조의 수급자 수. 부조의 수급자 수는 16이니까 16보다 많죠? 틀렸고요. 2번. 21년에 의무가입의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 21년에 의무가입은 보험이잖아. 21년에 보험 수급자는 20이죠? 다시 평가원장님, 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지 않은 제도가 이거 부조만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조랑 서비스까지 고려해야 돼요? 나 이거 질문이에요. 평가원장님 대답해요. 그렇잖아. 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면은 보험, 부조, 서비스잖아. 그럼 그렇지 않은 제도라 그러면 서비스도 고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답변하세요, 평가원장. 아무튼 이제 그렇지 않은 제도 부조라고 칠게요. 부조의 수급자. 그러면은 보험의 수급자의 부조의 수급자는 25만 명이죠? 25만 명보다 적습니다. 3번. 20년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사후 처방적 성격은 부조죠, 부조. 20년에 부조 수급자는 16만 명이고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보험이죠. 보험의 수급자는 20만 명입니다. 4만 명 적다라고 하셔야 돼요. 4번. 20년 대비 21년에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 얘는 부조죠. 그래서 부조의 수급자의 만이잖아. 그러면은 얘가 12만 명에서 18만 명이 됐는데 얘 증가율은 50%냐? 맞습니다. 증가율 50%고요. 실제로 이제 증가율과는 공식에 넣으면은 12분의 18 빼기 2니까 6이죠. 얘는 2분의 1이니까 50%죠. 5번. 20년 대비 21년에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만 해당하는 사람. 부조에만 해당하는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과 달리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이니까 우리 부조의 만은 12에서 18이 됐죠. 근데 부조의 만은 16에서 13만 됐으니까 보험에만 해당하는 사람은 감소했죠. 5번도 틀렸습니다. 17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43번이 그 작년 수능인데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저를 되게 좋아하던 애가 있어요. 아직도 술 사달라고 연락하는데 상윤이라고 있거든. 얘가 이제 시험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는데 안 배운 게 나왔다는 거야. 안 배운 게 나왔대. 그게 이제 이 문제인데 뭐 탈락자랑 비탈락자가 나왔다. 어. 탈락자랑 비탈락자라는 표현 자체가 처음 나온 거니까 당연히 안 배운 거지. 근데 이 풀이 방식이 이거가 뭐든 상관없이 다 풀 수 있어. 우리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는데 가지요. 오늘 동그라미 좀 잘 그리네. 나지역 그다음에 가지역. 그럼 볼게요. 각국에는 사회보장제도 A, B만 존재하며 A, B는 우리나라랑 동일한데 A는 사전 예방적이니까 오메. A는 사전 예방이니까 얘가 이제 보험이죠. 그 다음에 B는 사후 처방이니까 얘가 이제 부조인데 이제 보험 부조 순서로 쓸게요. 비수급자는 어느 것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뭐 탈락자랑 비탈락자로 구분된다. 그 다음에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복 수급자 수는 동일하다. 요 마지막에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우리가 보험 수급자 더하기 부조 수급자는 지금 A랑 B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중복 수급자를 한번 빼시고 그 다음에 그 비수급자를 다 더하면 요게 100%가 나와야 돼. 이유 요거랑 요거랑 요거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100%가 나와야 돼. 너네 계층이동 도표에도 상중하 다 더하면 100이라고 하잖아. 이거 왜 100이야?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어? 계층을 3개로만 나누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거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있어? 없죠. 없죠. 왜 100%? 마찬가지야. 요거랑 요거랑 요거 중에 어느 거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다 더하면 100이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깔고 가셔야 돼. 그럼 봐봐. 요거 두 개 더하면은 93이죠? 보험 부조 더하기 비수급자 더하면 22야. 그럼 둘이 더해봐. 몇이야? 115죠. 이게 말이 돼? 이게 뭐 러시아식 투표야? 그럴 순 없잖아. 15명이 두 번 더해졌구나. 중복수급자가 15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역에 중복수급자가 이제 15가 되는 거고, 노란색 어디 갔어? 그러면 이제 보험에만 해당하는 게 73에서 15를 빼면은 58이고요. 그 다음에 B에만 해당하는 게 이제 5죠. 그 다음에 이제 탈락자랑 비탈락자를 구분하라고 했으니까 탈락자가 총 12%, 비탈락자가 10%.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이 더하면 비수급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중복수급자 15를 줬죠. 그러면 보험에만 해당하는 게 72에서 15를 빼봐. 그럼 몇이야? 57이죠? 그 다음에 28에서 15 빼면은 13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봐봐. 얘는 지금 탈락자가 5야. 그럼 이제 비탈락자 구하래. 어떻게 해? 요리 둘 더하세요. 요 둘이 더하면 몇이야? 0에 110이지. 그럼 110에서 15를 빼면은 120이죠? 120 아닌가? 100이야? 100이네요. 그러면은 100에서 15를 빼면은 85고, 그럼 85 더하기 5 더하기 니은에서 100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얘가 10이겠네. 이제 비탈락자가 10이다. 이번 단어는 좀 집중을 해서 보세요. 제가 계산 실수를 하면은 다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서로 실쳐. 저 새끼가 계산을 잘하나 이렇게 보란 말이야. 계산기를 켜고 어, 얘는 50 더하기 디귿 빼기 10 더하기 8 더하기 32 이렇게 해서 100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둘이 더하면 40이잖아. 그 다음에 거기다 50 더하면 90이고, 근데 90에서 100을 빼면은 80이니까 이게 22에 4 더해서 100이 되겠네. 그러면은 우리 중복수급자가 10일 때 보험만 받는 애가 40이고 부조만 받는 애가 10이고 탈락자가 8, 비탈락자가 3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보험 부조 순서고요. 이제 중요한 거 아까 빼먹었죠? 중복수급자 수가 동일하대. 근데 얘는 15%고 얘도 15%인데 얘는 10%죠. 그럼 우리 다지역 전체에다가 1.5배를 해주셔야 인구수가 동일해집니다. 이렇게 하시고 1번부터 볼게요. 기역은 우리 기역은 중복수급자의 15였고 니은은 비탈락자 10이었죠. 그럼 볼게요. 기역은 15인데 얘는 나지역의 선별적 복지는 부조니까 부조에만 해당하는, 나지역의 부조에만 해당 13이니까 10보다 크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2번 니은은 우리 니은은 10이죠. 10은 가지역에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부조죠. 부조에만 해당한 수급자 비율 5%입니다. 같지 않고요. 3번 디귿은 디귿 몇이야? 20이죠. 20. 20은 다지역의 상호부조의 원리, 보험이죠. 보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40입니다. 40의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4번 가지역의 탈락자 수 12명보다 나지역의 비탈락자 수 10명이 적죠. 작죠. 답 5번이겠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얘는 둘 다잖아. 그럼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해 주셔야 되는데 해보시면은
얘가 지금 22죠. 그럼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는 78일 거 아니야. 얘는 15니까 얘는 85일 거고, 얘는 60이니까 40이니까 얘가 이제 60이 돼야 되는데 60에다가 1.5를 곱하셔야 되지. 그럼 얘가 이제 90이 되니까 결국엔 누가 가장 큰 거야? 얘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다 지역이 가장 많다. 5번이에요. 괜찮니? 괜찮죠? 그럼 우리 1번부터 봅시다. 지금부터 이제 쓰레기 문제라서 조셔도 돼요. 수능 준비생들 넘기세요. 쓸데없어. 내신만 보세요. 자, 다음은 AB식의 사회복지에 관한 인식이래요. 이런 이제 쓰레기 문제. 이거 이제 수능에 나오면은 제가 은택이한테, 은택이 가고 싶은 나라 있니? 어디?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이제 왕복 항공권에, 은택이 70만 원을 살 수 있으니까, 스위스 왕복 항공권에 70만 원도 얹어서 주겠습니다. 이게 나오면은. A식이.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지배하던 시기로 빈곤을 비롯한 개인의 삶에 대한 책임은 빈곤이 개인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빈곤 구제 활동을 했는데 부유층, 귀족, 종교단체 등의 자선 활동이 중심이었대. 그래서 이제 너가 가난한 건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옛다 이러면서 이제 돈을 준 거지. B시기는 헌법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최저 생활의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간주했대요.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중심이었다. 그래서 얘네는 원래는 이제 개인이 했지만 이제는 보장제도를 국가가 한다는 거죠. 1번 사회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인식하는 거는 A식입니다. 뭐라는 거 B식이죠. B식이. 국민의 권리. 2번 B시기에는 사후 처방적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까지 고려하죠. 이게 이제 현대사회고 현대사회복지. 3번 복지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거는 둘 다겠죠. 얘네들도 이제 너네 좀 잘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주신 거니까 둘 다고요. 4번 시혜적 성격. 시혜적. 은퇴가 시혜적이 뭐야? 몰라요? 시혜적이 뭐냐면 얘는 은혜를 베품 이런 뜻이야.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 거는 이제 얘네가 은혜를 베푼 거죠. 이제 A식이고요. 5번 빈곤의 원인으로 사회적 요인을 간과하는 건 A야. 개인에게 있다 했으니까 얘는 사회적 책임을 간과합니다.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번은 언뜻 보면 도표인데 도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료에 나타난 사회보장제도가 뭐냐 그래서 보시면은 목적만 봐도 답이 나와요. 서비스를 지원함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사회 서비스에 관한 특징을 고르시면 되고요. 강제가입의 원칙은 보험, 그다음에 상호부조의 원리도 보험, 그다음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서비스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에 빈곤층의 최저생활 이렇게 나오잖아. 이것도 좀 정리해 둘게요. 팁이 있는데 이건 이제 공공부조랑 관련된 팁이고 요 세 가지 표현만 아시면 돼요. 우리 부조는 첫 번째 최저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나 두 번째 생활이 어려운 이런 표현이 나오거나 세 번째 소득 인정액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이러면 그냥 부조야. 부조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 게 있다 하면은 스위스 말고 어디 가고 싶어? 뉴욕. 뉴욕? 그러면은 이번엔 수연이한테 뉴욕 왕복 비행기 쿠폰을 줄게요. 부조예요. 부조가 이렇게 세 가지 말고
다른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 4번. 그래서 얘는 이제 부조죠, 부조. 네, 수혜 정도에 따라 본인의 부담금이 결정된다. 수혜 정도에 따라? 이거 서비스인데? 이게 이렇게 내시면 안 되는데. 이게 혹시 그 서비스도 이제 그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은 국가가 일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네, 질문이에요, 질문. 우리 출제자분들. 음. 그래서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능력에 따라 부담하거든. 어.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면은 세금을 많이 내죠. 돈을 조금 벌면 세금을 조금 내잖아. 그래서 보험은 능력에 따른 부담이고, 부조는 얘는 부담 안 해요. 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는 음, 얘가 이제 정도에 따라서 부담하는 건데, 음?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여기에 속해. 근데 이제 언어 놀이를 시켜달라. 그러면은 4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나는 언어도 하고 뭐 심리치료도 해달라. 그러면은 4만 원을 더 내죠. 여러 개 받으면은 많이 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도에 따른 건데, 근데 어?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없을 수도 있어.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정말 형편이 어려운 거죠. 그럼 이제 안 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근데 이제 이게 원칙은 원칙이에요. 원칙. 음. 아무튼 답은 3번이다. 우리 3번으로 넘어갈게요. 사회보험을 특징을 2개씩 말하라 그랬는데 가불병에 발표한 내용 중 옳은 내용 각각 라게로 갔대요. 그래서 옳은 내용을 보시면은 강제가입은 보험이죠. 그 다음에 비금전적지는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에 2개는 들어갈 수가 없고 빵개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라는 1개예요. 이렇게 대충 내는 게 어딨어. 반칙이죠. 사전 예방적 성격이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험에 해당하는 게 들어오면 안 되고 나머지가 이제 보험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야 돼. 자, 기억. 가해는 이제 보험이 아닌 게 되는데 보편적 복지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니은 상호부조의 원리는 보험이죠. 우리 나이는 보험이니까 들어갈 수 있고요. 니은 디귿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이제 부조죠. 그래서 다에는 보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 맞습니다. 답은 이제 니은 디귿 3번이고요. 4번 라는 1개죠. 5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 그래서 A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거짓이래. 그러면은 A는 부조가 아니라는 거고요. B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참이래요. 그럼 B가 보험이라는 거고, 그래서 C가 부조가 되는 거고, A는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짓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들어오셔야 되고요. 1번 상호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거는 보험이죠. 서비스니까 틀렸고요. 2번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가는 건 부조죠. 부조. 근데 B는 보험이니까 틀렸고요. 3번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건 보험이죠. 근데 C가 보험이니까 B가 보험이니까 틀렸죠. 4번 민간 부문이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서비스죠. 근데 C는 부조니까 틀렸고요. 5번 가에는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C는 부조는 서비스와 달리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부조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죠. 얘가 비금전적 지원이고 틀린 내용이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답은 5번. 6번을 넘어갈게요. ABC는 보험 구조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가라는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를 통해 A랑 B를 구분할 수 있지만 B랑 C를 구분할 수 없다. 얘가 이제 A랑
B는 같은 응답이어야 되고, 얘네랑 이제 얘는 다른 응답이어야 되는 거지. 볼게. A가 부조면은, 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건 이제 부조죠. 그러면은 A랑 B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지. 응? 그죠? 얘가 부조니까. 구분할 수 있으려면은. 그러면 이제 부조는 얘라 그러고, 얘네 둘은 아니오라고 할 거잖아. 그러면은 B랑 C는 또 구분할 수가 없죠. 기억은 맞고요. 니은. 이번엔 B가 보험이라면 가의 상호 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가. 얘도 이제 보험만의 특징이라서 A도 아니라 그러고 C도 아니라 그러거든. 그러면은 보험 A랑 B는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랑 C는 구분할 수 있어지니까 들어갈 수 없죠. 그건 1번인가 봐요. 디귿. C가 서비스라면 가에 금전적 지원을 원칙을 하는가. 그럼 이제 A랑 B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을 하니까 맞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A랑 B를 구분할 수 없어지잖아. 틀렸고요. 가가 민간이 복지에 참여할 수 있는 거라면 구분할 수 있으려면은 A랑 B 중에 하나가 서비스여야 돼요. 그러면은 A의 사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게 뭔 소리야? 아, 근데 B랑 C를 구분할 수 없어야 되니까 민간 부분이 복지 제공하면 A가 서비스가 확정이네요. 그래야 이제 부조랑 보험은 구분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국민 기초 났죠. 기초 아까 뭐였어? 여기에 기초자를 포함할게요. 어, 기초, 기초, 기초 이거 나오면은 부조예요. 부조. 될 수 없죠. 네, 추가했다, 수연아. 추가했어. 7번을 넘어갑시다. 무슨 뉴욕이야? 어디 막 경유해가지고 가는 걸로 끊어줘야겠다. 막 우리나라에서 비에젯 항공 타고 이제 베트남 갔다가 거기서 이제 또 비에젯 항공 타고 어디 두바이 이런 데로 갔다가 라이언 에어 같은 거 타고 이제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에서 이제 라이언 에어 타고 다시 뉴욕으로 가는. 제가 그러진 않죠. 국내 항공사 중에서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개 없잖아. 뉴욕 가는 거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랑 또 있나? 뭐 없어? 이제 외항사까지 FSC로 끊어드릴게요. 자신이 고른 카드에 적힌 내용이 ABC 중 어떤 사회부정 제도의 특징인지 빈칸에 쓰시오 그랬는데 갑을 병 중 2명만 옳게 대답했대. 그럼 병 먼저 볼게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서비스밖에 없지. 네, 틀린 거죠. 갑이랑 을이 맞은 거고. 그러면은 얘는 A가 맞으니까 A부터 볼게. 상호부조에 걸리는 A가 보험이라는 거고, 그럼 이제 얘도 맞아야 되니까. 기억은 갑과 을이죠. 틀렸고요. 2번 A는 보험은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얘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틀렸고요. 3번 C는 A와 달리 능력별 비용 부담의 원칙은 얘도 이제 보험인데 C는이라 그랬으니까 틀렸죠. A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4번 미래에 직면할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건 보험이잖아. 들어갈 수가 없죠. 답은 5번인가 봐요. 기초 또는 기초. 이게 뭐야? 부조죠, 부조. 부조가 C면은 B는 이제 서비스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다음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정말 씨발이야. 이게 뭐야? 어? 이거 17년, 18년도에 나오던 거잖아. 몇 번 안 나왔잖아. 이게 왜 넣나 이런 거를? 응?
근로장려금 제도. 이게 막 그때 당시에 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막 기울기 구하고 막 이러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내는지 한번 볼게요. 나도 지금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괜찮아요. 나는 다 풀 수 있어.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근로장려금 계산 가구의 근로소득과 범위, 그다음에 산정 방식인데 동일한 화폐를 사용했다. 달러를 사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내가 1,000만 원을 벌잖아? 그러면은 나라에서 1,000달러를 줘가지고 총 소득은 2,000달러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식 경제학이죠. 예, 돈을 주고 이런 거. 이런 얘기는 위험한가? 뭐가 위험해? 돈을 받았는데 돈을 준다는 게 팩트잖아요. 그죠? 기억부터 볼게. 근로장려 세제는 뭐냐면 얘는 일을 안 하면 소득이 빵이면 나라에서 돈 줘 안 줘? 이거 봐. 그래프 봐봐. 돈 안 주잖아. 근데 1,000만 원 벌면은 돈 줘 안 줘? 주죠. 2천만 원 벌어서 주죠. 뭐 이런 식으로 어, 근로를 해야 지원을 해주는 거야. 이게 근로장려금 세제거든. 생산적 복지 맞아요. 이게 생산적 복지야. 누군가 일을 한다는 건 뭔가를 생산하는 거잖아. 그죠? 보편적 복지는 아니고 뭐 보편적 복지나?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선별적 복지입니다. 틀렸고요. 2번 근로소득이 10,000달러인 가구. 10,000달러면 이제 여기죠. 여기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비는 자 근로소득이 10일 때 갑국은 10을 주고 을국은 이게 몇을 주냐면 이게 15 증가할 때 5 주니까 그러면은 이게 딱 숫자로 안 떨어지네. 뭐 대충 3 정도 주겠죠. 그죠? 원래 이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푸는 그런 거야. 이게 식이 뭐야? y는 근태가 식이 뭐냐? 3분의 1x 아니야? 을국 기울기가 5분의 1, 5분의 1x죠? 5분의 1x. 맞아? 아니야? 몇이야? 아니, 3분의 1x 맞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x가 10일 때, 그럼 y는 3.3인 대충 3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소득분의, 어, 장려금이, 갑국은 10 벌 때 10주니까 1이죠. 근데 을국은 10 벌 때 3주니까, 요거의 2배를 넘죠. 니은은 맞아요. 디귿 근로소득이 2만에서 3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요 구간이 되는 건데 을국은 소득과 장려금의 합이 증가하냐 이제 여기랑 여기만 계산하면 되는데 을국은 소득이랑 장려금 합이 20에다가 5를 보니까 25에서 여기는 30에다가 5를 주니까 35죠. 근데 갑국도 20에서 10을 주니까 30에다가 여기 30에서 5를 주니까 35로 둘 다 증가해요. 달리가 틀린 거지? 둘 다 증가한다. 답은 니은 리을 4번입니다. 4번 보시면은 근로소득이 이번에는 3에서 4로 증가한대. 그럼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근로장려금 감소액은 우리 갑국은 여기서 여기가 되잖아. 그러면은 5만 원 주다가 이제 돈을 안 주죠. 근데 을국은 쌍 이거 어떻게 구하라는 거 나보고 어? 이게 20 증가할 때 5가 증가하니까 이게 10 증가하면은 2.5겠죠 여기가
2.5겠지. 그러면은 을국은 얼마 감소해? 5에서 2.5 감소하잖아. 응? 그래서 근로장려 감소액은 얘는 5만 원 감소고 얘는 2.5만 원 감소죠?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맞네요. 답은 니은 리을. 난 다 풀 수 있다니까. 얘들아. 나를 이렇게 막 어디 대학생 딸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 자체 제작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올렸잖아. 유종님이 모의고사를 오르비에 올렸어요. 응. 오르비 알아 너? 오르비에 올렸는데 1회, 2회가 다 올라갔거든? 그래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 1회는 올린 지 일주일이 됐는데 얘는 한 700회 가까이 다운이 됐고 2회는 이제 그저껜가 어저껜가 올렸는데 한 300회 가까이 다운로드를 받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시험지에 뭐라고 써놨어? 구독하라고 써놨잖아. 근데 구독자는 20명밖에 안 늘었어요. 1000명 중에 몇 퍼센트야? 이 쌍놈 새끼들아. 먹튀죠, 먹튀. 구독은 바라지 않아도 좋아요 정도 눌러야지. 무료 배포잖아. 이러면 이제 수능 대비를 안 할 수도 있어. 삐져가지고 이미 만들어뒀는데 제 학생들한테만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학생들만 주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 공개를 안 하면 촬영을 안 하겠죠. 이제 은택이는 실업자가 되는 거야. 은택이를 위해서 구독도 하고 좋아요도 눌러라. 새끼들아. 어떻게 이렇게 먹튀를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이제 댓글에 계속 M사 캐스트에서 봤다. 나를. 어? M사 캐스트에서 나를 봤대요. 어디야? 메가스터디죠? 이제 메가캐스트에서 나를 봤다고 막 닮았다고 막 본인이냐 그러는데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내가 봐도 닮았어. 내가 봐도 닮았는데 저 아니에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우연이죠. 닮았는데 둘 다 사회문화를 잘한다는 거잖아. 사문상이 있나 봐요. 아니다. 메가캐스트에서 받는 아니고요. 그 이제 그 메가 이제 손 어쩌고 선생님 캐스트에 계시던데 계속 나보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이 선생님이 만든 모의고사랑 내 거 중에 뭐가 더 좋냐? 이런 걸 나한테 왜 물어봐? 어? 몰라요. 둘 다 좋겠지. 근데 나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내게 좋다 그러죠. 당연히 내게 좋지. 응. 나한테 물어보면은. 어? 이분한테 물어보면은 이분께 좋다 그러겠죠. 그다음에 이분 캐스트에 나오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분이 좋다 그러겠죠. 어. 나는 내게 좋죠.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그런 걸 왜 물어보는 거야? 또 막 진짜 닮았나 찾으러 가지 마세요. 진짜 똑같이 생겼으니까 찾으러 가지 마세요. 응. 다시 구워볼게요. 각국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여기 밑쳐봐. 생활이 어려운. 이거 여기 있죠? 생활이 어려운. 부조라는 거죠, 부조. 기역은 부조니까 선별적 복지 맞고요. 그래서 이제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달리하는 건데, 그럼 봐봐. 그래서 내가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이게 뭐야? 정글짐? 이게 이제 중위소득의 50%고, 이게 이제 48%고, 그 다음에 이게 40%고, 이게 32%야. 50%인 애들은 교육급여를 받죠. 근데 주거급여는 48% 미만이어야 되니까 못 받아. 근데 48%인 애들은 주거급여도 받는데, 얘네들은 50% 미만이기도 하니까 교육급여도 받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40% 애들은 교육급여도 받고
주거도 받고 의료도 받아요. 32%는 교육에, 주거에, 의료에, 생활까지 받죠. 이걸 이제 표로 그린 거고, 니은 보면은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주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받는 거잖아. 수급권자는 48% 미만 애들이겠죠. 얘네들은 모두 교육급여냐. 그죠? 교육급여는 50%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다 교육을 받잖아.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의료 수급권자는, 의료는 지금 어디 있어? 의료는 여기 있죠. 그래서 40 미만 애들인데 얘들은 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수,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알 수가 없어. 각각의 소득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구 수는 파악할 수가 없는 거야. 알 수 없어요. 리을.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인 가구는 여기에 있겠죠. 32% 밑에. 얘네들은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만 해당하냐? 아니죠. 교주의 생까지 받는 거니까. 많이 틀린 거죠. 답은 1번입니다. 괜찮죠? 10번으로 갈게요. 이제야 문제를 풀 맛이 좀 나네요. 이게 진짜 도표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 나올까? 잘 모르겠는데. 자, 가부터 볼게요. 65세 이상 인구 중, 이거 봐봐. 소득 인정액 나왔죠? 이거 뭐야? 구조야. 그 다음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어쩌고저쩌고, 가사 지원, 장기 요양 급여죠? 나머지 금전적 지원이 이제 보험이야. 그래서 이제 부조랑 보험이 되겠고, 지금 남성, 여성 전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A 지역과 B 지역에 그 이제 지역별 인구수의 비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별 인구수의 비를 구해줘야 되지. 가중평균으로 지금 5 차이 나고 5 차이 나니까 남 대 여가 1대 1이라서 전체가 2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기역은 8이랑 6 정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7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갑국은 A, B로만 이루어져 있고 B 지역 인구는 A 지역 인구의 2배래. 여기가 2명이면은 여기는 4명이겠죠. 그죠? 그래서 봐봐. 얘도 2 차이 나고 2 차이 나니까 남 대 여가 1대 1이어야 되는데 둘이 더해서 4하면은 얘는 2대 2가 돼야겠지.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남자 여자 전체 평균은 또 남자 여자 정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니은은 25가 되겠지. 끝. 1번부터 볼게. 니은은 25는 기역의 7의 3배보다 크죠. 틀렸고요. 2번.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남성 수급자 수는, 이는 이제 보험의 남성 수급자 수를 물어본 건데 A 지역 보험 남성 수급자 수는 8이죠. B 지역은 7이 14니까 14보다 작습니다. 왜? 3번. 복지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불일치하는 제도는 부조죠. 혜택은 개인이 받는데 돈은 나라가 내잖아. 그래서 이제 불일치한 거고요. 부조의 여성 수급자 수는 A 지역은, 부조의 여성 수급자 수 A 지역은 20이고요. B 지역은 60이죠. 같지 않습니다. 4번. 각 지역 인구 중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 물어봤죠? 비율. B 지역이, 그러면은 각 지역 인구 중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보험이잖아. 보험의 수급자 비율은 B 지역은 보험 수급자 비율이 5%죠. A 지역은 7%죠. 낮다라고 하셔야 되고 답이 5번인가 봐요. 사후 처방 성격에 강한 제도. 얘는 부조죠. 부조의 A 지역 수급자 수는 30명이죠. 얘는 사전 예방적 성격에 강한 제도. 보험의 B 지역 수급자 수. 보험의 B 지역 수급자 수는 20이죠. 20에 1.5를 곱하시면은 30이니까 같네요.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또 뭐야? 이 쓰레기죠, 쓰레기. 이렇게 안 나오는데.
표는 A, B, C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해 채점한 건데 결국 수행평가형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수행평가형 푸는 방식대로 풀게요. 혹시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은 우리 수행평가형 푸는 방법. 첫 번째는 질문에 따른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질문에 따른 구분. 각각 A는 뭐냐, B는 뭐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두 번째가 이제 가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 가정은 질문과 유사하게 하시면 돼요. 질문과 유사하게. 근데 질문의 모순을 찾는 것도 좋아. 이걸 찾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못 찾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 번째가 채점을 하시고 학점을 지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A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그래서 얘는 지금 A가 보험이거나 A가 부조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고, 두 번째 B는 최저생활. 최저 나죠. 최저. 이거 뭐야? 최저. 이렇게 나오면은 부조죠. 얘는 B가 부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사후 처방력 소득가 아니야. 그럼 얘는 C가 부조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 B가 부조가 아니라는 거잖아. B와 달리니까. 봐봐, 얘들아. 얘가 지금 3점인데 얘는 C가 부조라 그러고 얘는 B가 부조라 그래. 둘 중에 한 명은 틀렸거나 A가 부조면 둘 다 틀렸거나, 근데 둘 다 틀릴 수는 없잖아. 둘 중에 한 명은 확실히 틀린 거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가 보험이거나 부조여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나머지를 채점해볼게요. 얘 틀렸죠. 그 다음에 얘가 맞았죠. 그럼 얘는 틀린 거지. 그죠?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B랑 C가 부조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럼 A는 보험이겠지. A는 보험이겠고.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구해? 어, 나머지를 어떻게 구하지? 얘가 맞아요. 뭐가 얘가 맞아요? 답의 세 번. 왜? 글이 아니어서. 아, 그러네. 얘가 맞죠. 요즘 잘한다. 그럼 얘 C가 부조죠? 이제 B가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왜 이렇게 잘해? 얘 틀린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1점. 1번. 그럼 기억은 얘 틀려야 되니까 똑같이 얘라 하겠죠? 틀렸고요. 2번. 강제가입은 보험인데 A가 보험 맞습니다. 다음 2번이고요. B는 서비스는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다. 얘도 맞는데? 어디서 잘못했나 보네요. 한번 다시 볼게. 어. 얘는 B가 부조라고 그러고 얘는 C가 부조라고 둘 중에 하면 틀리면 얘가 맞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맞는 거고, 나머지는 틀린 거고, 그럼 얘가 맞는 거고, 얘가 틀린 거죠. 그러면은 C가 부조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보험이나 부조가 아니어야 되니까 A가 서비스죠. A가 보험이나 부조가 아니어야 되니까 얘가 보험이죠. 얘가 이제 얘인 건 맞고. 다시 2번. 서비스는 강제가입 아니죠. 강제가입 보험. 그 다음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서비스죠. A가 되고요. 4번.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건 보험인데요. C는 부조죠. 틀렸고요. 5번. 가해는 지금 답이 아니니까 틀린 내용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A, C는 부조는 상호 부조. 이거 보험이잖아. 틀렸죠? 틀렸으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답은 5번.
그죠? 이게 진짜 올해 요런 게 나올 거야, 얘들아. 올해는 요런 게 나올 겁니다. 야,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푸는 건데, 근데 애들이 이런 거 물어보거든? 선생님,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랑 아닌 거랑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중복 수급자나 비수급자를 물어보면은 그리세요. 아니면 안 그려도 돼. 여기서는 중복 수급자도 나오고, 비수급자도 나왔기 때문에 그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 지금 가지역과 나지역, 갑국 전체를 각각 그려줘 볼게요. 여기 가지역, 나지역, 그다음에 전체. 또 우리가 항상 채울 수 있는 것부터 채우셔야 되는데, 가지역은 중복 수급자가 5야. 그 다음에 A 수급자가 40이라는 거는 A만 받는 애가 35라는 거죠. 그래서 A, B를 먼저 살면 B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니까 얘가 이제 부조고 얘가 이제 보험이겠네. 이렇게 일단 채울 거고, 그 다음에 나지역은 비수급자가 20인 거밖에 몰라요. 20. 그 다음에 갑국 전체는 다 채울 수 있네요. 중복이 6이고 A 수급자가 44, 비수급자가 40이니까 여기 다 더해서 100이 되려면 이게 50이고 40이니까 여기가 10이죠. 봐봐. 얘도 결국에는 가중평균의 원리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가지역이랑 각국 전체는 10 떨어져 있죠. 근데 70이랑 50은 20 떨어져 있으니까 결국엔 가대 나가 2대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대1. 전체는 3이 되는 건데, 봐봐. 5랑 6이랑 1 떨어져 있죠? 그럼 얘랑 얘는 2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근데 1 작으니까 얘는 2 큰 거죠? 얘가 8. 그 다음에 20 떨어져 있죠? 그럼 2대1이라면 10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여기랑 10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10 커야 되니까 얘가 50이죠. 괜찮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를 다 채울 수 있네. 비수급자가 50이래. 이렇게 다 더하면은 얘가 10이어야 되죠? 그래서 다 더해서 100이 되는 거고. 나지역은 중복이 8이면 A만 받는 애가 62가 돼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더해서 70에 20이니까 여기도 10이죠. 근데 우리 아까 인구수의 비를 구해놨잖아. 2대1 대 3. 그래서 우리 가지역은 곱하기 2씩 해주셔야 되고, 나지역은 곱하기, 그러니까 생략, 전체는 곱하기 3을 해주면 됩니다. 1번 니은은 50이죠. 50은 기역, 8의 6 빼면은 48이니까 크죠. 2번 상호보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는 보험입니다. 보험의 수급자 수는 가지역은 지금 40 곱하기 2니까 80이죠. 나지역은 지금 보험이 70이죠. 70. 70보다 많고요. 3번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거 부조죠. 부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가지역은 10 곱하기 2니까 20이고요. 나지역 그냥 10이죠. 20이 10의 2배이다. 맞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4번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 보험인데, 보험에 대한 사후 처방 성격이 강한 제도는 부조잖아. 그럼 얘는 결국에는 보험분의 부조 구하라는 거고, 요거는 가지역은 지금 보험 40분에 부조가 15죠. 그 다음에 나지역은 보험 70분에 부조가 18이죠. 그럼 누가 봐도 얘가 크겠지. 그래서 가지역이 나지역보다 크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5번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보험이죠. 보험의 수급자 중. 이 표현 진짜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거 아까 내가 기출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보편적 복지니까 보험 중에 수급자 중 선별적 복지 이념이니까 부조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보험을 받는 애들 중에, 그럼 요 동그라미 중에
여기서 부조를 받는 애들은 여기라고. 그래서 얘는 보험분의 중복이라고 해석하셔야 되네. 응? 요거의 비율은 가지역은 지금 40분의 5죠. 나지역은 70분의 8이죠. 그럼 누가 더 커? 얘는 48, 320이고 얘는 75, 350이니까 얘가 크죠. 가지역이 나지역보다 높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방금 뭐 했는지 잘 모르겠죠. 왜 이렇게 왜곡하냐. 진짜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나 싶은데 이렇게 두 분수의 대소 비교를 쉽게 하는 법이 있어요. 밑에서 대각선 위로 올려. 그래서 얘는 E 곱하기 C가 된 거고 A에서 대각선 위로 올리면은 A 곱하기 B가 된 거죠. 이 두 개 중에 얘가 크다. 그럼 얘가 커요. 진짜예요. 예를 들어서 17분의 2가 있고 8분의 1이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은 17이죠. 이렇게 곱하면은 16이죠. 얘가 큰 거야. 이거 똑같은 거야. 7, 5, 350, 4, 8, 30, 320. 얘가 크니까 그죠. 이런 거 다 알려줘야 돼? 이런 거 다 알죠?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우리 정말 오래 걸렸는데, 우리 사회보장제도 도표는 사실 수능 완성에 있는 것보다는, 제 실무에 있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제 실무에 있는 것보다 사실 기출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 기출에서 어떻게 나왔었는지, 요즘에 이제 나오는 각종 실무들에 굉장히 어렵게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를 바탕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냥 수능 완성만 풀면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수능에서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여기는 이제 킬러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시고 들으시는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